월요일은 늘 밀린 숙제하는 마음으로 바쁘게 움직이게 되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에 굵직한 뉴스들 풍성한데요.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했던 미국과 이란, 드디어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가장 좀 많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정부가요,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토스에 대한 외국인의 접속을 차단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상위 모델은 미토스 5, 페이블 5 이렇게 해서 접속 차단을 하게 된 거고, 여기에서는 민간 기업인 삼성전자라든지 SK 이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인물들 아니면은 다 접속을 차단하겠다 이겁니다. 이 해외에 있는 미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도 안 되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 미토스의 최상위 모델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지 열흘 만에 이번에는 미국 정부 쪽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AI의 의존 리스크가 부각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바로 연계해서 떠오르는 키워드는 소버린 AI일 겁니다. 지금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로드까지 모두 다 이 외산 AI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당초부터 강조한 소버린 AI의 필요성이 점점 더 고조되고 이 속도가 좀 더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 절실히 좀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토스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전 세계 관계 장관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출해낸 것이 바로 이 글래스 윙이라는 건데요. 허가를 받은 몇몇 개의 기업과 몇몇 정부들이 이 글래스 윙 이 합의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스라는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이 툴을 이 정보 보완도 하고 그리고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 활용하자라는 협의체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뒤늦게 참여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더라도 접속이 차단된다면 확실하게 좀 활용할 수 없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의 접속을 막으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AI 보안 이 연합체 글래스윙에도 다소 좀 제동이 걸렸다라는 소식들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쪽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 원론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추후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듯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산업에 있어서 우리도 하드웨어만 계속 공급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 뉴스에 어떻게 반응할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뉴스에서는 확실히 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스페이스 X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고요. 이에 따라서 단숨에 이 미국 내에서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스페이스 X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요, 공모가가 $135였는데 이것을 훌쩍 상회하면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장중 한때는 $170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던 스페이스 X의 움직임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장 초반이었습니다. $176까지 오름세, 갭상승 출발해서 $176까지 오름세 나타내다가 오후에는 다소 좀 밋밋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지만 공모가 대비로는 20%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60.95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총 6위권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요 인덱스의 편입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거든요. 나스닥 100 지수,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쪽은 규정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스페이스 X에 대해서 특급 대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도 일정상으로 쭉 보시면은 이 우주 ETF에는 포함이 됐고, 그리고 19일 러셀 전 뱅가드에 포함이 됩니다. 26일 이달 안에 또 MSCI 편입과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규정 바꾸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P 500은 내년 중반쯤에 이 일정이 차곡차곡 좀 진행이 되면서 S&P 500의 편입까지 이렇게 줄줄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인덱스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 패시브 자금이 적극적으로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한 이후의 행보에도 대체로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이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미국 증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엔비디아 일변도의 시장 분위기를 바꿔놓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이 미국 증시에서 이날 스페이스X가 상장한 날 관련된 테마주들은 급락을 넘어 폭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가 등장했기 때문에 나머지 주변주들 쪽으로는 매기가 빠져나가기 마련인데, 대표적으로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30%나 폭락했습니다. 노켈레비라든지 아니면 에코스타 같은 종목군들도 두 자릿수대 급락을 보여주면서 이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들에는 짙게 그림자가 드리웠었다는 것도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상장,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남의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잡음도 상당한데요. 코리아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떠들썩하게 공모청약을 진행했던 미래에셋증권에서 한 주도 못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당초에 국내에서 유일 공모청약을 진행한다라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배당 물량이 한 230만 주 정도 될 거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공동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있죠. 골드만삭스 쪽에서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래에셋증권에서 항의를 했죠.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든지 한투 자산운용 쪽에서는 이렇게 청약 받은 걸로 ETF, 관련 ETF, 우주항공 관련 ETF에 편입을 하겠다라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왔는데요. ETF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이것에 대한 홍보의 비율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 이 운용사들마저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화장 광고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ETF에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이 회사 측에서는 밝혔는데, 어찌 보면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유일하게 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지난 5일부터 점검에 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는 검사 단계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청약에서 아예 배정을 받지 못하니까 경위 파악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기만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자금이 일정 부분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를 봤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고요. 거기에 시사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짚어볼 만한 부분은 일본의 업체 이 미즈오도 같이 청약에 들어갔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에다가 출사표를 냈었는데 미즈오는 받고요. 미래에셋증권은 못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패싱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이 국내에서는 이 5억 달러가 공모자금으로 들어갔고요. 일본 쪽에서는 62억 달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투자자들은 예측하는 것이 청약 경쟁률이 우리나라는 2대1이었고 미즈오는 20대1이었습니다. 같은 분량 배정받기로 했던 미즈오가 훨씬 더 청약 열기가 뜨거웠고 많은 자금이 쏠렸기 때문에 미즈오는 받았고 미래에셋은 못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 역시도 이 미래에셋증권 쪽에 입장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완전히 빈손이 됐던 건 아니고요. 공동 주관사라고 말씀드렸죠. 골드만삭스 쪽에 물량은 못 받았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 기관 배정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쪽에서는 기관 배정 물량 270만 주는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아무래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원성을 좀 살 것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기관 배정 물량을 개인 쪽으로 넘길까? 이런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 법적인 사안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IPO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역시도 불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장은 우여곡절 끝에 됐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의 잡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조금 전 코너에서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이란 협상 타결이 됐다라는 외신 보도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19일 스위스에서 이제 서명을 할 것이다. 미국 매체 그리고 복수의 외신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바마 때 합의와는 정반대다. 그리고 이 합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드러내는 내용들 계속 했었는데 주말에는 계속 이야기가 된 것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 생일을 하려고 한다. 이란은 이상한 집착이다. 라고 하면서 이 14일에 대해서 좀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일은 이제는 조금 멀어진 것 같고요. 19일 스위스로 확정이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막판 변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 이 변수가 되고 있는데 이 레바논 거점을 또다시 타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다시 한번 또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이 후반에 좀 변수가 되지는 않을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석 달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을 했죠. 90달러 선, 이제 80달러 선 이 부분 근처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또 하나의 맞는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로 시선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뉴스는 끊이지 않는데요. SK하이닉스 쪽에서 지난주였습니다. 행사가 있었는데요. 경영 전략회의 그리고 이천 포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날 연사로 최태원 회장이 나섰는데 연설 주제는 AI가 가져올 파괴적 혁신, AX 중심의 경영으로 대전환이라는 겁니다. AX, 그러니까 모든 것에 AI를 다 갖다 붙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경영진들도 좀 긴장해라라는 메시지를 넘겼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강연을 하면서 내가 평소에 쓰고 있는 10가지의 AI 에이전트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맛잘알 에이전트, 등등의 이런 여러 본인이 활용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경영진들도 그리고 회사의 전 임원들이 1인 1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K그룹 내에서의 이제 큰 변화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 보시죠. 이번에는 삼성그룹입니다. 삼성에서 에너지에 조금 더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서 삼성그룹은 삼성토탈 팔고 나서 에너지에서는 이제 손을 떼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재차 AI로 촉발된 이 에너지 부족 문제에 다시 한번 또 발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삼성그룹 내에서 에너지 TF를 구성했다. 그런데 이게 일부 매체 보도여가지고 조금 더 후속 내용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매체에 전한 바에 따르면 이 그룹 내에 고위급 임원이 TF에 참여를 한 그런 이 TF그룹이 결성이 됐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사의 이 전 삼성그룹에 걸쳐서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큰 그림을 그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M&A 대상도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주도하고 삼성전자와 SDS, SDI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금융권 내에서 이슈가 됐던 망분리 규제 완화, 이와 관련해서 1차 대상이 선정됐습니다. 예정해서 당초에 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조금은 다른 부분을 보자면은요. 1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하고 NH농협은행이 빠졌습니다. 그 대신에 카카오뱅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카카오뱅크가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어서다라고 이쪽에서 정부 측에서는 밝히고는 있었는데요.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인터넷 은행 가운데 하나를 좀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같이 서려 있습니다. 이금융권에서는 KB증권하고요, NH투자증권, 한화생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첩첩산중 가야 될 일이 좀 더 많은데요. 취약점 테스트하고 그리고 2차 선정 개시하는데 여기에서는 1차에서 탈락했던 업체들이 다시도 출사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업체가 확실하게 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이 망분리 규제 전면 해제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허들을 조금 없애고 갈 수 있는, 여기에 선정되면은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주년 기자회견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소 좀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탈모에 대한 권고 적용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전면 추진은 아니고요. 20, 30대 대상으로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쪽에서는 재정 소요 실무 검토는 완료한 상황이어서 정부 쪽에서는 준비가 됐는데 국민 의견이 어떨지 사실 이 탈모에 대해서 권고 적용은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데 왜 그쪽을 해주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개인의 자존감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등등의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국민 의견 수렴 거쳐서 하겠다. 앞서서 작년 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시장에서 움직였던 테마주들 있는데요. 테마주들 정리해드리면은 JW 중해제약과 현대약품, 프롬바이오, TS 트릴리온 등 당시 작년 12월에 급등했던 종목군들 재차 반응이 나올 수 있을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